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많은 안과 의사들은 눈 안에서 망막을 붙일 수 있는 접착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물 안에서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친수성 조직 접착제를 만들지를 잘 못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접착력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접착제는 그만한 접착력을 보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군의 독성 문제입니다. 세 가지 조건 중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중 접착이다. 물속에서 금속에 접착제를 바르고 그 위에 금속을 올리면 과연 붙을까? 30분 정도 지나자 강한 접착력으로 두 개의 금속이 붙었다. 금속을 붙인 이 접착제는 몸속에서도 사용 가능한 생체 접착제다. 어떻게 수중 접착이 가능한 걸까? 인류가 고전하고 있는 수중 접착 분야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해양 생물들이다. 특히 홍합은 파도와 조류에도 떠밀려가지 않고 바위에 강하게 붙어 있다. 바로 이 홍합이 생체 접착이라는 미개척지를 열어준 열쇠다. 홍합은 표면에 붙기 전에 발을 내밀어서 표면을 청소하고 약간의 진공 상태로 만든 후 그 진공 속으로 족사라는 단백질 실을 설치한다. 족사는 실과 접착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접착부에서 분비되는 접착 단백질이 수중 접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접착 단백질에 존재하는 도파라는 아미노산은 물과 잘 섞이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바위 위의 물기를 잘 파고들게 된다. 이것이 홍합이 바닷속에서도 바위에 잘 접착할 수 있는 비결이다. 사실은 홍합에서 바로 추출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이 홍합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접착력이 가장 없는 이제 1번 단백질이라는 이제 접착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은 1g을 얻기 위해서 10,000마리가 필요하고요.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차영준 교수는 접착제 개발에 앞서 홍합 접착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부터 찾았다. 연구진이 찾은 해법은 미생물 배양 기법이다. 홍합 접착 단백질 유전자를 재설계한 뒤 미생물에 넣으면 미생물이 분열하면서 수많은 홍합 접착 단백질을 생성해내는 방식이다.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접착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녹아져 있는 그 용액을 마이너스 80도씨 냉장고에 얼린 상태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동결 건조를 해서 액체는 다 날려버린 다음에 순도 높은 단백질을 얻을 계획입니다. 홍합의 수중 접착 기술을 생체 접착제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바이오 물질. 그 마법의 재료를 얻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홍합 접착 단백질을 얻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단백질을 접착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단백질 접착제라는 것은 이미 물에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바로 이 와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이 접착제와 이 표면 사이에 이 계면을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그거를 접착을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어떤 접착제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이 접착제를 와해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사실은 접착을 한다는 것은 단백질 접착제가 특히 불가능한 거죠. 물속에서 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알루론산을 투입했다. 양전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홍합 접착 단백질과 음이온 고분자 상태인 히알루론산을 섞으면 두 용액은 서로 결합하여 고농축의 액상 형태로 변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물에 와해되는 단백질 접착제의 문제를 해결했다. 홍합 접착제는 고농축 액상 형태라 물속에서도 안정적이다. 그렇다면 화학 합성물 접착제는 어떨까?
물속에 주입하면 고정되지 못하고 떠밀려 물 표면으로 올라가 버린다. 그리고 이내 응고돼 기름처럼 띠를 형성한다. 이 접착제를 실제로 피부에 사용했을 때 접착 효과는 어떨까? 2cm 상처 부위에 각각의 처방을 한 뒤 2주일간의 회복 과정을 관찰했다. 그 결과 홍합 접착제는 수술 봉합사보다 회복 속도가 빨랐다.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 재생을 방해하지 않는 거죠. 연구진은 봉합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접착제 제형을 다양하게 연구했다. 겔 상태의 접착제에 빛을 쬐어주면 빠른 속도로 접합된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광각교도 시켜줌에 따라서 단백질 자체가 흩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고 그 단백질이 이제 조직과 조직 사이에 쉽게 이제 접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봉합사를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합 접착 단백질의 활용을 넓히는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거미줄처럼 단백질을 가느다란 실로 방사해 나노 섬유를 만든다. 이 나노 섬유로 신경이 손상된 부위를 연결하는 도관을 개발하고 있다. 신경 재생에서는 세포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면서 재생을 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재생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세포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표면과 저희 접착제를 첨가해서 신경 재생에 유리한 재료를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합 접착 단백질의 접착력은 지혈제로도 활용 가능하다.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과 혈장 단백질 용액에 홍합 접착 단백질을 떨어뜨리면 이내 단백질의 접착력으로 서로 뭉치면서 혈소판이 침전된다. 생체 소재를 이용한 단백질 중에는 콜라겐이나 셀룰로스, 키토산 등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소재 마찬가지로 그 접착력이 좀 부족하고 물리적인 성질이 약하다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홍합 접착 단백질에 동물 피를 떨어뜨리면 지혈 효과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피부와 장기를 봉합하는 것 말고도 접착 능력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이처럼 다양하다. 생명체는 굉장히 강하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방법을 우리가 잘 모방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 환경에서는 가장 좋은 기술이나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홍합의 생존 기술인 족사. 옥수수 수염처럼 생겼다고 해서 흔히 수염이라고 부르는 이 족사는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저 귀찮기만 한 부속물이었다. 아무래도 하나하나 수염을 다 제거해야 돼서 좀 손이 많이 가는 식자들이라 사랑받는 식재료라고만 생각해왔던 홍합은 알고 보면 거친 바다의 훌륭한 생존자였다. 그리고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수술실의 풍경을 바꿔놓을 주인공일지도 모른다. 인류의 역사는 모방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물의 날카로운 이빨이나 뼈를 사용해 칼이나 창을 만들었고 나무가 물에 뜨는 것을 보고 뗏목을 만들었었죠. 너무 과거로 갔나요? 새의 날개 구조를 모방해 비행장치를 설계한 사람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생체 모방 공학자이자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는 스위스의 한 발명가가 개발한 건데요. 독고말이라는 식물은 아주 특이하게도 자신의 씨를 동물의 털에 붙여 퍼뜨리는데요. 이 가시 열매를 응용한 것이 바로 벨크로입니다.
자연의 구조를 잘 모방하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명품이 탄생합니다. 최근 그 모방 기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정교해졌는데요. 바로 나노 기술 덕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노상방뇨로 고민하는 곳들이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함부르크, 그리고 런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변을 튕겨내는 페인트를 사용했다. 도대체 소변을 튕겨내는 페인트는 어떤 걸까? 노상방뇨 방지벽을 만든 지역들이 선택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성 페인트를 칠한 후 그 위에 특수한 코팅제를 뿌린다. 그리고 물을 뿌리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튕기게 된다. 반면 코팅제를 뿌리지 않은 벽에는 물이 그대로 스며든다. 노상방뇨 방지벽이 물을 튕겨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이 이제 벽을 적시지 못하고 물방울이 표면에서 나노 코팅 돌기에 부딪혀서 그냥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표면에 도포가 되면 마르면서 돌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잎 효과가 나는 거죠. 연잎은 비가 와도 잎사귀가 물에 젖지 않는다. 물을 극도로 배척하는 초소수성 표면으로 인해 물에 젖지 않는 현상을 연잎 효과라고 한다. 연잎이 물과 친하지 않은 초소수성을 지니는 이유는 연잎 표면에 그 비밀이 있다. 연잎은 미세한 털 같은 나노 돌기로 덮여 있다. 돌기 하나에도 또 다른 무수한 돌기로 가득 차 있다. 미세 돌기와 그 사이의 공기층은 물을 튕겨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것이다. 고층 빌딩 청소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막 매달리셔가지고 위험하고. 근데 이제 그냥 물만 뿌리면 청소가 되고, 더욱이 그냥 비만 오면, 연잎 같은 경우에는 비만 오면 청소가 되니까요. 예,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연구소에서는 연잎처럼 물을 튕겨내는 유리를 개발했다. 물이 퍼지는 일반 유리에 비해 연잎 모사 유리는 물방울이 퍼지지 않는다. 유리에 뿌리는 코팅제가 아니라 유리 표면에 나노 구조의 기둥을 만들었다. 폴로이드 입자를 물 위에다가 균일하게 깔아주고 그걸 이제 저희가 플로팅으로 떠서 이 기판 위에다가 그 균일한 막을 형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 나노 입자들 위로 해서 이제 면적으로 이제 깎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노 입자에서 가려진 밑에 유리 부분은 식각이 안 되게 되고 나노 입자에서 안 가려진 부분부터 이제 식각이 되게 되거든요. 어느 부분은 깎여 내려가고 어느 부분은 안 깎여 내려가니까 이런 필러 구조, 그러니까 기둥 구조를 가지는 그런 나노 구조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노 돌기로 인해 물을 흘렸을 때 표면에 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자기 세정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이 돌기 구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나방눈 효과라고 해서 모스아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방눈을 좀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되면은 주기가 한 100에서 200나노, 그다음 높이가 한 1, 200나노 정도 가진 그런 나노 돌기라고 하죠. 그런 나노 기둥들이 되게 균일하게 존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시광 영역은 아니지만 자외선 영역에서 반사도가 없게 그렇게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노 돌기 구조로 반사 방지 효과를 더했다. 고층 빌딩 유리의 청소나 반사 문제를 나노 돌기 하나로 해결한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상처가 나더라도 이거는 혼자서 아물고 새로운 기능을, 원래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거는 한번 흠집이 가면 새롭게 고쳐주지 않는 한 원래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셀프 힐링, 그러니까 자기 치유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내구성을 어떻게 길게 가져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